안녕하세요. 소방쌤입니다.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 6회 26번부터 5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문제, 주방자동 소화장치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방자동 소화장치의 경우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라고 했는데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우리는 LNG라고 하며 가볍기 때문에 누설되었을 때 천장면에 머무릅니다. 따라서 천장면으로부터 그렇죠. 30cm 이하에 설치한다.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인 그렇죠. LPG의 경우에는 무겁기 때문에 누설되었을 때 바닥면에 머무르게 됩니다. 따라서 바닥으로부터 같은 길이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소화기의 지시 압력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추갑식 분말 소화기의 경우에는 상단에 지시 압력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시 압력계의 센터 부분이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녹색 부분에 머무를 때 지시 압력계의 바늘이 녹색 부분을 가리킬 때 정상 압력 범위며 노란색 부분인 압력이 떨어져 있는 이 부분을 가리킬 때는 압력이 부족한 상태, 약재가 부족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녹색 부분을 넘어가는 압력이 높아지는 경우, 이 경우는 압력이 과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지시 압력계는 녹색 범위일 때가 정상이다. 맞죠? 지시 압력계의 노란색 부분은 압력이 정상 범위에서 내려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압력이 부족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지시 압력계가 노란색 부분일 때는 정상적으로 방출할 수 있을까요? 압력이 낮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방출할 수 없어 소화기의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지시 압력계가 적색 부분을 가리킬 때는 압력이 너무 높은 경우죠. 따라서 과압을 나타낸다. 4번도 맞습니다. 28번 문제, 소화기구의 설치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소화기구에는 소형 소화기와 대형 소화기가 있는데 소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약재량이 대형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배치거리가 그렇죠. 20m마다 라고 했고 대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배치거리가 50이 아니라 그렇죠. 30m마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바닥 면적이 33제곱미터마다 소화기를 설치한다라고 했는데 소화기의 면적 설치 기준은 33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33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화기를 반드시 1개 이상 설치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번 소화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라고 해서 높이 기준도 설치 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종류에 보시면 옥내 소화전과 옥외 소화전의 방수 압력, 방수량, 호수 구경을 구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옥내 소화전은 건물 내에 방수구가 있으며 옥외 소화전의 경우에는 건물 밖에 방수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옥외 소화전의 압력과 방수량과 호수 구경이 훨씬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옥외 소화전은 건물 밖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서 건물을 향해서 방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옥내 소화전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압력과 유량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내 소화전의 방수 압력은 그렇죠. 0.17에서 0.7메가파스칼이라고 했고 방수량은 130입니다. 호스 구경은 40mm 이상이 되어야겠죠. 옥외 소화전의 경우에는 옥내보다 값이 높죠. 0.25이다. 그런데 최대값은 0.7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옥내 소화전과 옥외 소화전은 수동식 소화 설비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직접 호스 노즐을 잡고 방사가 되기 때문에 압력이 너무 높으면 호스 노즐을 제어하기 어렵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시작 압력값은 옥내가 0.17, 옥외가 0.25로 옥외가 크지만 최대값은 0.7메가파스칼로 제한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방수량 보겠습니다. 옥외 소화전의 방수량은 그렇죠. 350리터 퍼 미닛입니다. 분당 350리터씩 방사가 이루어져야 되며 호스 구경도 65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 소화기구의 능력 단위가 2단위인 소화기를 사무실에 설치할 경우 소화기의 개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이다라는 단서가 괄호 안에 있죠. 그래서 내화구조라는 부분을 보시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사무실을 보시면 가로는 50m, 세로가 40m입니다. 그럼 가로와 세로를 곱하면 면적이 나오겠죠. 그러면 곱하면 2000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2단위 소화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몇 개를 설치하면 되겠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럼 장소가 사무실이기 때문에 위락시설은 30이 기준이고 공직과 문의장은 50제곱미터마다 한 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해야 되며 근린시설과 노수 공판창, 업무시설은 1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실의 경우에는 여기 업무시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00제곱미터마다 한 단위 이상 설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가로 안에 내화 구조가 있기 때문에 면적 기준이 2배가 완화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2배를 하시면 200제곱미터마다 한 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하면 됩니다. 따라서 바닥 면적을 단위 면적인 200으로 나누어 주시면 10단위가 됩니다. 그런데 10단위가 답이 아니라 여기서 물어본 건 2단위 소화기 몇 개인지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럼 2단위라는 거 하는 것은 소화기 한 개당 2단위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0단위를 2단위로 나누어 주면 소화기의 개수가 나오겠죠. 단위는 없어지고 개수만 남습니다. 따라서 5개의 소화기를 설치하면 된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이 있습니다. 이 배관을 우리는 그렇죠. 가지 배관이라고 합니다. 나무를 떠올리시면 되는데 나무 가지에 나뭇잎이 있죠. 그래서 나뭇잎에 나무 가지를 떠올리시면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이 가지 배관이다 라고 이렇게 연결지어서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 가지 배관으로 물을 공급해주는 배관, 이 배관을 우리는 교차 배관이라고 합니다. 즉 교차 배관은 가지 배관과 교차되어 있다. 이 교차 배관에 물을 공급해주는 배관이 있습니다. 이 공급해주는 이 수평 배관을 우리는 수평 주행 배관이라고 합니다. 이 수평 주행 배관에 물이 공급되는 이유는 펌프에서 주 배관을 거쳐서 개폐 밸브를 거치고 유수 검지를 거쳐서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결론은 스프링클러 헤드까지 물이 공급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차 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한쪽 가지 배관에 설치되어 있는 헤드는 5개 이하이다라고 했는데 교차 배관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이와 같이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한쪽 헤드에 설치되는 헤드의 최대 개수는 5개가 아니라 8개이다. 8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틀렸고 2번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이 교차 배관이다 라고 했는데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은 교차가 아니라 그렇죠. 가지 배관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가지 배관이기 때문에 틀렸죠. 3번 수평 주행 배관은 유수 검지 장치가 설치된 층마다 물을 배수하는 수직 배관이다 라고 했는데 수평 주행 배관이 아니라 수직 배관이기 때문에 수직 배수 배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은 수직 배수 배관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겠고 4번 가지 배관의 구조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내에 설치되어 있는 주펌프의 압력 스위치를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를 우리는 압력 체인버라고 하며 주펌프와 충압펌프의 정지 압력과 기동 압력을 설정하는 부분이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동작 확인침을 눌러 펌프를 강제 기동시켰을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압력 스위치 하단에 보시면 동작 확인침이 있어서 접점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접점이 붙어서 펌프를 강제 기동시킬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압력 스위치는 주펌프에 대한 압력 스위치이기 때문에 눌렀을 때는 주펌프만 기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에 보시면 주펌프와 충압펌프가 기동된다라고 했는데 주펌프는 기동되는 게 맞죠. 하지만 충압펌프가 기동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압력 스위치의 세팅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레인지라고 되어 있고 이 레인지는 정지 압력을 의미합니다. 현재 0.7이고 단위는 메가파스칼이기 때문에 이 정지 압력을 우리는 0.7로 세팅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좌측에 디프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프는 디퍼런스의 약자이고 차이값입니다. 즉 기동 압력과 정지 압력 사이의 차이값을 우리는 디프 값이라고 하고
0.1로 현재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값이 0.1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은 정지 압력인 0.7을 알고 있고 차이값인 0.1을 알고 있기 때문에 0.7에서 0.1을 빼면 기동 압력인 0.6을 구할 수 있겠죠. 1번 주펌프의 정지 압력은 0.7이다. 0.7 맞죠? 주펌프의 기동 압력은 0.6이다. 0.6도 맞습니다. 4번 감시 제어반의 주펌프 기동 표시 등이 점등된다 라고 했는데 동작 확인침을 눌러서 강제로 주펌프를 기동했기 때문에 감시 제어반에서는 주펌프 기동 표시 등이 점등되는 게 맞겠죠. 4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 다음 중 옥내 소화전함의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습니다. 옥내 소화전함의 구성 요소는 하단에 옥내 소화전함이 있고 안에는 방수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쪽에는 호스가 보관이 되어 있어서 화재 시에 옥내 소화전함을 열고 이 호스를 방수구에 연결하면 물을 방사할 수 있겠죠. 상단에는 발신기 세트가 있기 때문에 발신기 누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경종이 울리고 화재 상황을 전파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 방수구는 층마다 설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옥내 소화전함은 발신기 세트와 같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신기 세트는 경계구역마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층마다 설치할 것이라는 말은 맞는 문장이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방수구는 바닥으로부터 1m 이하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수구는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높이여야 됩니다. 따라서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높이는 1.5m 이하이기 때문에 1m는 너무 낮죠. 따라서 1.5이다. 틀린 문장이 되겠죠. 세 번째, 호스의 옥내 소화전 설비가 아닌 경우 소화전 호스의 구경이 25라고 했는데 호스의 옥내 소화전 설비인 경우가 25,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죠. 호스리는 아닌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죠. 40mm입니다. 따라서 40mm이기 때문에 3번도 틀린 문장이 되겠죠. 4번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한 개의 옥내 소화전 방수구까지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한다라고 했는데 40m 이하가 아니라 25m 이하가 되도록 해야겠죠. 4번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이 방수구로부터 물줄기가 닿는 곳에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평거리라고 하는 것은 살수 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평거리는 살수 반경과 유사한 의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준 개수로 30개가 적용되는 장소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준 개수는 10개, 20개, 30개로 나눌 수 있는데 30개인 경우는 화재 발생 시에 소화가 어려운 장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설 부분에 보시면 기준 개수 30개인 경우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층수가 10층 이하인 경우로서 특수 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공장. 두 번째, 10층 이하인 대상물로서 판매 시설 또는 복합 건축물. 세 번째, 11층 이상인 경우로서 지하가 또는 지하 역사인 경우에는 기준 개수가 30개가 되겠습니다. 기억, 특수 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2층 공장, 10층 이하 건축물이고 특수 가연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30개가 맞겠죠. 기억은 30개가 되고 니은 10층 복합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층수는 10층 이하이고 복합 건축물이기 때문에 판매 시설 또는 복합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니은도 기준 개수가 30개가 되겠습니다. 헤드의 부착 높이에 따라서도 기준 개수가 달라지는데 헤드의 부착 높이가 8m를 기준으로 8m 이상인 경우는 그렇죠. 20개이며 8m 미만인 경우는 기준 개수가 10개입니다. 디귿과 리을은 틀렸죠. 미음, 지하가 또는 지하 역사 이 경우도 기준 개수가 30개가 되겠죠. 답은 기억, 니은, 미음이 되겠습니다. 35번 문제. 가스계 소화 설비, 기동 용기 솔레노이드 밸브 격발 시험을 실시하려고 한다. 보기의 점검 순서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하단의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 기동 용기 함 내에는 기동 용기와 솔레노이드 밸브, 압력 스위치가 있습니다. 기동 용기가 하는 역할은 솔레노이드 밸브가 파괴침이 격발이 되면 기동 용기함을 열게 되고 기동 용기 내에 있는 가스가 선택 밸브 쪽으로 가스가 이동을 하고 선택 밸브를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분기점이 있습니다. 이 분기점에서 가스가 선택 밸브 쪽으로 가기도 하고 기동 용기 방향으로도 가스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기동력 가스가 저장 용기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저장 용기의 밸브를 열게 되기 때문에 저장 용기에 들어있는 가스계 소화 약재가 집합관으로 모여서 선택 밸브 쪽을 통과해서 방호구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방호구역 내에 약재를 방출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솔레노이드 밸브 격발 시험만 하기 위해서는 실제 약재가 방출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기동 용기에서 선택 밸브 쪽으로 들어가는 동간의 연결을 동간을 분리하고 기동 용기의 가스가 저장 용기로 가지 못하도록 저장 용기 쪽의 동간도 분리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보기. 기동 용기에서 선택 밸브로 연결된 동간을 분리해야 되는데 이 동간을 우리는 조작 동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조작 동간을 분리한다. 두 번째, 기동 용기에서 저장 용기 쪽으로 연결된 동간을 분리해야 되겠죠. 이때 이 동간을 우리는 개방용 동간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솔레노이드 밸브의 선택 스위치를 격발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으로 격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선택 스위치는 수동으로 전환을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번째, 솔레노이드 밸브의 안전핀을 체결하여 분리를 한 후 분리한다는 것은 기동 용기와 결합이 되어 있는 솔레노이드 밸브를 분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분리해서 솔레노이드 밸브만 단독으로 격발 준비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리얼에 들어갈 말은 솔레노이드 밸브 제거 후에 격발을 준비한다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기동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격발이 된다. 즉 파괴침이 앞으로 튀어나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6번 문제. 지하 3층, 지상 15층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였다. 1층에서 화재가 발생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우선적으로 경보해야 되는 층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우선적으로 경보한다는 것은 우선 경보 방식을 의미하며 우선 경보 방식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인 경우에 우선 경보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11층 이상이 아닌 경우, 즉 10층 이하인 경우는 일제 경보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화재가 어느 층에서 발생하더라도 일제 경보 방식의 경우에는 전층 일제히 경보가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선 경보 방식은 화재가 발생한 층에 따라서 경보가 되는 층이 달라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설 부분의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2층에서 화재가 난 경우에는 2층인 발화층과 직상 4개 층의 경보가 이루어집니다. 1층에서 발화가 된 때에는 발화층인 1층과 직상 4개 층 그리고 나머지 기타 지하층에서 경보가 울리게 됩니다. 1층의 경우에는 피난층이기 때문에 1층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지하층에 있는 사람들이 대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하층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지하층에는 전층 경보가 울려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된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난 경우에는 발화층인 지하 1층과 바로 위층인 1층 그리고 나머지 기타 지하층에서 경보가 울립니다. 지하 2층인 경우 마찬가지 발화층인 지하 2층과 바로 위층인 지하 1층 기타 지하층이 경보가 울리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는 1층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1, 2, 3, 4, 5층과 나머지 기타 지하 1층, 2층, 3층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문제.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의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라고 하는 것은 앞에 상수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수돗물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설비가 갖추어진 지하의 상수도 배관을 우리는 상수도라고 하고 이 상수도 배관을 분기시켜 소화 용수 설비로 쓸 수 있게끔 소화전 설비를 한 것이 바로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보기를 보시면 호칭지름, 그렇죠. 75mm 이상의 수도 배관에 호칭지름, 그렇죠.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한다가 맞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9번 문제. 다음 T형 수신기의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하단의 사진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색이 칠해져 있는 부분이 점등 상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화재 표시 등이 파란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된 상황이고 화재가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화재가 발생한 장소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5개의 칸이
경계구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2층에 표시등이 점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화재가 발생된 경계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전원 감시등 표시등이 점등이 되어 있습니다. 점등이 되어 있다는 것은 예비전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1번 화재 장소는 2층이다. 맞죠? 경계구역 2층에 표시등이 점등되어 있기 때문에 2층이 맞습니다. 2번 화재 신호를 통보한 기기는 수신기이다 라고 했는데 현재 사진이 수신기의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이 되기 때문에 맞는 표현이 되겠죠. 세 번째, 예비전원 감시 등이 점등된 경우는 예비전원을 확인을 해야겠죠. 예비전원이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한다. 네 번째, 화재 신호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2층 발신기를 확인한다 라고 했는데 발신기에 의해서 화재 신호가 발생한 것인지 감지기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발신기에 표시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신기의 표시등이 현재 소등이 되어 있죠. 따라서 발신기에 의해서 화재 표시등이 점등된 것이 아니라 감지기에 의해서 점등이 되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문장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문제. 아래 표는 공연장의 규모와 설치해야 될 유도등의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시설에 설치해야 할 객석 유도등의 개수와 가로 안에 들어갈 유도등의 종류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공연장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고 의자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의자를 우리는 객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공연장은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대형 피난구 유도등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공연장의 경우에는 대통객석이다라고 했습니다. 대통객석. 따라서 대형 피난구 유도등이 가로에 들어가겠죠. 객석 유도등의 개수는 공연장의 규모를 보면 연면적이 3,400이고 객석 통로의 직선 부분의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직선 부분의 길이인 40m를 이용해서 객석 유도등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설치 개수를 구하는 식은 이 직선 부분의 길이를 4로 나누어 줍니다. 즉 4m마다 객석 유도등을 설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맨 앞에 거는 하나 빼야 되겠죠. 따라서 2를 빼게 됩니다. 따라서 40을 4로 나누고 2를 빼게 되면 그렇죠. 9개의 객석 유도등이 나온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문제. 소방 대상물의 설치 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설치 장소별로 필요한 피난기구를 같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미구피 다승이라고 했습니다.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 피난 장비, 승강식 피난기가 적응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미끄럼대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놀이터에 미끄럼틀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너무 높은 곳에서 미끄럼틀을 타게 되면 도착 지점에서 가속도로 인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유자 시설, 노인이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4층에는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료시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구, PP 다승이다라고 해서 P가 2번 들어갑니다. 노유자 시설에서 P는 피난교를 의미하고 의료시설에서 PP는 피난교와 피난용 트랩을 의미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료시설의 경우 1층과 2층은 피난층이기 때문에 피난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미구피 다승완입니다.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 사다리, 다수인 피난 장비, 승강식 피난기, 완강기가 적응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는 2층에서 4층까지만 피난기구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1층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료시설의 경우에도 미끄럼대가 4층에는 설치되면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공연장 4층에 피난 사다리를 설치한다라고 했는데 1번은 맞겠죠. 노유자 시설 4층에는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않는다고 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교육연구시설의 3층에는 미끄럼대를 설치한다. 3번도 맞고 다중이용업소 4층에는 완강기를 설치한다. 완강기가 있었죠. 4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41번 문제. 7층 이상인 관광호텔에 설치해야 하는 인명구조기구의 종류와
수량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해설 부분에 보시면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 호텔과 5층 이상인 병원은 규모가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기 때문에 인명구조기구의 종류 4가지가 전부 다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4가지의 인명구조기구는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가 되고 설치 수량은 각각 2개 이상으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병원의 경우에는 대부분 인공소생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인공소생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병원인 경우이다. 1번 방열복과 방화복 각 1개, 2개 이상이겠죠. 따라서 2개가 최소 수량이 되겠고 공기호흡기도 2개, 인공소생기도 2개, 완강기는 관련이 없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3번 문제. 화기 취급 작업의 일반적인 절차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작업하기 전에는 작업 허가서를 작성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 중에는 화재 감시자를 배치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해야 합니다. 작업한 후에는 즉시 현장을 떠나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시 현장을 떠나면 안 되고 일정 시간 동안 현장을 감시하여 잠재적인 화재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틀린 문장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작업 구역 내 인화성 물질이 있다면 인화성 물질을 제거하고 소화기를 당연히 비치를 해야 되겠죠. 42번 문제. 비상 조명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해설 부분에 보시면 비상 조명 등의 작동 시간이 20분 이상인 것과 60분 이상인 것이 있습니다. 20분 이상인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를 의미하고 60분 이상인 경우는 대피가 어려운 경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며 지하층 무창층으로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지하역사, 지하상가 이러한 장소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대피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60분 이상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비상조명 등의 조도는 1럭스 이상이다. 맞죠? 거실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그 밖의 통로에는 비상조명 등을 설치해야겠죠. 비상조명 등의 유효 작동 시간은 일반적으로 20분 이상이 되겠습니다. 3번도 맞는 말이 되겠고 4번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이다. 이런 경우는 대피가 어렵죠. 따라서 20분이 아니라 60분의 작동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4번 문제. 유도 등의 3선식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경우라고 했는데 자동으로 점등되는 경우는 화재 발생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설 부분에 화재 발생 상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이 되었다. 화재 상황이죠. 비상경보 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었다. 세 번째, 상용 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이 단선되었다. 네 번째, 방제 업무를 통제하는 곳 혹은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에도 자동으로 점등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동 소화 설비가 작동되는 때 이 자동 소화 설비라는 것은 스프링클러 설비와 같은 경우가 자동 소화 설비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번 비상전원이 방전되었다라고 했는데 비상전원이 방전되었다라고 해서 화재가 난 상황입니까? 그건 아니죠. 비상전원이 방전되면 수신반에 표시등이 뜰 것이고 비상전원을 충전하거나 혹은 교체하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동소화 설비가 작동되었다. 3선식 배선이 점등이 되는 경우죠. 비상경보 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었다. 네 번째 자탐 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었다. 4번도 마찬가지 자동으로 점등되는 경우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5번 문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해설 부분에 보시면 대상에 따른 면적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기숙사와 숙박시설,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노유자, 생활시설. 노유자 시설과 다르게 생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숙박이 가능한 시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하구,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모든 층 전부, 즉 연면적과 관계없이 자탐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목욕장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인 경우에는 연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에 자탐 설비를 설치하고 목욕장인 경우에는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 자탐 설비를 설치한다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교육 연구시설, 수련시설인 경우에는 연면적 2000
이상인 경우 자탐 설비를 설치한다. 터널의 경우에는 1000m 이상인 경우 자탐 설비를 설치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번 터널의 경우 길이가 1000 이상이다. 맞죠? 목욕장을 제외한 근린 생활시설은 600이다. 2번도 맞습니다. 노유자 생활시설의 경우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층이다. 맞겠죠? 교육 연구시설은 600이다. 600이 아니라 그렇죠. 2000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6번 문제. 그림과 같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 수신기에서 회로 도통시험을 하려고 한다. 가장 먼저 눌러야 하는 스위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도통시험을 하려면 도통시험 스위치를 먼저 눌러야 되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7번 문제. 도통시험 중에 4번 회로가 단선된 것을 확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점검 결과와 점검 내용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점검 항목을 보니까 수신기 도통시험 회로 정상 여부를 점검을 했죠. 그런데 4번 회로가 단선이 됐다라고 하니까 점검 결과는 당연히 불량인 X가 되겠죠. 그러면 점검 내용은 무엇일까요? 점검 내용은 당연히 단선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회로 단선이 점검 내용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8번 문제.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주된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보일 경우 경계구역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태권도 체육관과 같이 주된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경우 경계구역은 1000제곱미터마다 경계구역을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1000제곱미터마다 경계구역을 나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1000제곱미터가 기준 면적이 되겠죠. 그럼 이 해당 소방 대상물의 단면적은 얼마일까요? 가로 75, 세로 40을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75와 40을 곱하면 해당 바닥 면적이 되고 이를 기준 면적인 1000으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75 곱하기 40이 3000이기 때문에 1000으로 나누면 3개의 경계구역이 필요하다. 따라서 최소 3개이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0번 문제. 소방훈련을 목적으로 옥내 소화전 내에 앵글밸브를 열어서 방수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펌프가 작동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동력 제어반과 감시 제어반을 확인을 했겠죠. 이 확인 내용을 보시고 펌프가 동작하지 않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동력 제어반을 보니까 주펌프와 충압펌프에 셀렉터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때 수동, 정지, 기동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주펌프는 자동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죠.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수동 위치에 있기 때문에 펌프가 작동하지 않겠죠. 따라서 자동 위치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감시 제어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하단에도 자동, 수동 선택 스위치가 있는데 정지로 가 있습니다. 정지로 가 있기 때문에 펌프가 작동되지 않겠죠. 따라서 연동으로 위치를 바꿔주셔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번 동력 제어반의 주펌프 선택 스위치가 자동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동에 있으면 이상이 없죠. 따라서 동작하지 않는 원인으로 옳지 않은 답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2번 동력 제어반의 충압 선택 스위치가 수동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수동이니까 펌프가 동작하지 않겠죠. 3번 감시 제어반의 운전 선택 스위치가 정지에 있다. 정지에 있으면 펌프가 작동하지 않겠죠. 4번 감시 제어반의 주펌프 수동 작동 선택 스위치가 정지에 있다. 정지에 있으니까 작동하지 않겠죠. 4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4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중 자동 심장 충격기 AED 사용 시 패드의 부착 위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패드의 부착 위치는 오른쪽 쇄골뼈 아래와 왼쪽 겨드랑이 밑이라고 했습니다. 마네킹을 볼 때 우리가 보는 방향의 좌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마네킹처럼 누워 있을 때 좌우 방향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쪽 방향이 오른쪽이 되겠고 이쪽 방향이 왼쪽이 되겠죠. 패드의 부착 위치는 오른쪽 쇄골뼈 아래 니은의 위치와 왼쪽 가슴 아래 겨드랑이 중간, 즉 리을의 위치가 바로 패드의 부착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3번.